최근 윤여정 선생님은 자신의 장남이 미국에서 동성 결혼을 했다고 당당히 밝히며 동시에 한국 사회의 성소수자 인식을 향한 매우 소신 있고 직설적인 발언으로 국내외 언론과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윤여정 선생님은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월드 시네마 섹션에 공식 초청된 화제작 영화 결혼 피로연으로 관객들과 소통했습니다. 이 영화는 두 동성 커플이 어쩔 수 없이 위장 결혼을 계획하게 되고 그 과정에 눈치 백단의 K할머니가 등장하면서 벌어지는 예측 불가 코미디 드라마입니다. 특히 1993년 베를린 영화제 황금곰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이안 감독의 동명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원작의 메시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여정 선생님은 이 영화에서 동성애자인 손자를 조건 없이 품어주는 할머니 역을 맡아 사회적 차별과 편견 속에서도 변치 않는 가족의 사랑과 따뜻한 온기로 손자를 감싸 안는 K할머니의 진정한 모습을 감동적으로 연기했습니다. 영화 속 윤여정 선생님이 연기한 자영이라는 캐릭터는 동성애자인 손자 민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노력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전통적 가치관과의 충돌 속에서 깊은 고민을 하는 복합적인 인물입니다. 손자민의 위장 결혼 계획을 전혀 모른 채 전통 혼례를 정성껏 준비하게 되면서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흥미진진하게 전개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자영은 때로는 고뇌하고 때로는 따끔하게 충고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진심으로 손자를 사랑하고 그의 행복을 응원하며 조건 없이 감싸 안는 모습을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위로를 선사합니다. 윤여정 선생님은 이미 지난 4월 결혼 피로연의 북미 개봉 당시 해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장남이 실제 동성애자이며 미국에서 동성 결혼을 했다는 개인사를 처음으로 공개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기자 간담회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솔직하고 거침없는 생각을 가감없이 털어놓으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과 함께 존경심을 심어주었습니다. 한 외신 기자가 윤여정 선생님에게 한국에서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은 어떠냐고 조심스럽게 질문하자 윤여정 선생님은 망설임 없이 단호하고 명확하게 답변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한국은 아직도 매우 보수적입니다. 저는 한국 사회가 좀 더 유연해지고 성소수자 인권을 향한 폭넓은 이해와 수용의 자세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그녀는 동성애든 이성애든 성 정체성은 그 사람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 모두가 존중받아야 할 동등한 인간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도 미국과 같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은 현실적으로 요원한 부분이 많습니다. 한국은 제가 79년 동안 살아온 나라로서 그 보수적인 면모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불어 사람을 특정 카테고리에 나누어 라벨을 붙이는 것을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개별적인 존재이자 동등한 인간이라는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평등, 그리고 다양성 존중의 가치를 역설했습니다. 윤여정 선생님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 영화 결혼 피로연에 어떻게 담겼는지에 대한 질문에 어떤 특정 파트라고 콕 집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한평생 한국 사회에서 경험했던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 그리고 하나이의 부모로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과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영화 속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장남이 2000년에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 했으며 이후 뉴욕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을 때 아들의 결혼식을 직접 열어주었다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아들의 성 정체성과 동성 결혼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뉴욕으로 가서 조용히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라고 당시의 상황을 회고하며 이제는 아들보다 저의 사위를 더 사랑한다는 유머러스 하면서도 진심이 담긴 고백으로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확고한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처럼 윤여정 선생님의 가족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함께 성소수자, 가족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애환을 공감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영화 결혼 피로연의 앤드루 안 감독은 시나리오 작업 과정에서 윤여정 선생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깊은 영감을 받아 영화 속 손자 민과 할머니,
자영이 나누는 대화 장면에 윤여정 선생님이 아들과 실제로 나눴던 진심 어린 대화를 직접 담기도 했습니다. 영화 속 내가 어떤 모습이든 너는 내 손자라는 자영의 가슴 뭉클한 대사는 윤여정 선생님이 장남의 커밍아웃 고백을 들었을 때 실제로 했던 말로 알려져 영화의 현실감과 감동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대사가 아니라 한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과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를 상징하며 많은 관객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윤여정 선생님의 용기 있고 진솔한 행보에 한국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뜨거운 지지와 함께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방송인 홍석천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아들이 동성애자임을 당당히 밝히신 윤여정 선생님의 소식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며 동시에 깊은 감동과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라며 윤여정 선생님의 고백이 성소수자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와 힘이 되었는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는 윤여정 선생님의 발언이 단순한 뉴스거리를 넘어 성소수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외로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중심으로 스타들의 성소수자 선언이나 지지, 발언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돌이 대중 앞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커밍아웃하고 윤여정 선생님과 같은 세계적인 배우가 자신의 아들의 성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며 그를 향한 변치 않는 애정을 공개적으로 내비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방향으로 진일보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나 JTBC 드라마 옥시부인전 등 최근 많은 대중문화 작품들이 성소수자 캐릭터를 스토리의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시키며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사이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디어의 역할은 성소수자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드라마나 영화 속 성소수자들이 대부분 가상의 인물로 그려졌기에 시청자들이 이들의 이야기를 완벽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공감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대중에게 오랫동안 친숙하고 존경받아온 배우 윤여정 선생님이 자신의 실제 가족 이야기를 통해 전한 진솔하고 감동적인 메시지는 그 어떤 허구의 이야기보다도 강한 설득력과 깊은 울림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대중은 윤여정 선생님의 인간적인 면모와 용기에 깊이 공감하며 성소수자 이슈를 더욱 현실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국내 최초의 성소수자 재단인 비욘디 무지개 재단의 신필규 활동가는 윤여정 선생님과 같은 스타들의 커밍아웃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파급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는 해외에서는 이미 많은 성소수자 연예인들이 오래전부터 커밍아웃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성소수자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나 혐오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는 데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할 때 문란함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곤 하는데 대중에게 긍정적이고 존경받는 이미지를 가진 연예인이 커밍아웃을 하면 그러한 유해한 고정관념과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덧붙이며 대중문화 속 인물들의 역할이 사회적 인식 변화에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했습니다. 신필규 활동가는 더 나아가 일부 스타들의 용기 있는 커밍아웃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환경 개선에도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업계에는 성소수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성소수자에게 친화적이며 평등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티스트나 스태프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숨겨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용기를 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윤여정 선생님과 같은 선구자들을 보고 힘을 얻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면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확산되어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의 노동 환경 자체가 성평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밝히며 커밍아웃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구조적인 노동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한국 사회는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도 성소수자 캐릭터는 주연보다는 감초 같은 조연이나 잠깐 등장하는 역할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윤여정 선생님처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낼 때마다 세상은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들의 솔직한 고백은 성소수자 역시 매력적이고 재능이 있으며 다양한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윤여정 선생님을 비롯한 용기 있는 스타들의 행보에 우리가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지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윤여정 선생님의 용기 있는 고백은 단순한 한 배우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다양성과 포용성, 그리고 인권,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녀의 솔직하고 담대한 발언이 한국 사회의 성소수자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모든 사람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자, 지금 윤여정님에 대한 기사가 난리가 났습니다. 윤여정님에게 2명의 아들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최근 커밍아웃 고백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이젠 사위를 더 사랑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왜 도대체 윤여정님의 아드님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지금 보면 분명히 아들이 결혼을 했다라고 했는데 사위라고 했습니다. 이상하죠? 보통 며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사 내용을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윤여정은 할리우드 영화 결혼 피로연 개봉을 앞두고 지난 16일 한 외신 인터뷰에서 나의 첫째 아들은 2000년에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뉴욕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을 때 저는 그곳에서 아들의 결혼식을 열어줬다. 한국에서는 아직 비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뉴욕으로 날아왔다. 고향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직 모르겠다. 어쩌면 그 책을 내게 던질지도 모른다. 이제 아들보다 사위를 더 사랑한다 라고 농담을 하며 한국에서 이렇게 동성애자를 자녀로 둔 부모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일파만파 번지면서 야, 윤여정 님이, 그것도 아드님이 저런 결혼을 했다고? 충격에 빠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내용을 보면요, 이 윤여정 배우가 출연한 영화 결혼 피로연은요, 문화적 정체성, 가족의 기대 속에서 성장해가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영화는 동성 커플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짜 결혼을 계획하며 벌어지는 소동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이안 감독은 1993년 동명의 작품을 한국계 감독 앤드류 안이 현대적 감성을 더하여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할리우드와 한국 배우들이 함께한 글로벌 프로젝트로 윤여정, 한기찬, 여러 배우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윤여정은 영화가 동성애자를 소재로 한 것을 두고 한국은 이런 문제에 대해 전혀 개방적이지 않다. 매우 보수적인 나라다. 그래서 이 캐릭터가 나한테는 정말 개인적으로 다가왔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영화 속에서 제가 손자에게 하는 대사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나눈 뒤 감독과 함께 쓴 것이다. 영화에서 윤여정 배우는요, 동성애자인 손주에게 너가 누가 됐든 너는 나의 손자야 라고 언급을 하며, 그건 실제 나의 삶에서 나온 말이며 그걸 영화 속에 넣었다. 그것이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랍죠? 자, 바로 이 영화 피로연,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 배우가 아마 윤여정 배우님의 손자로 등장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의 장면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특이하게도 여자 배우로 보이는 사람이 있죠. 제가 영화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여기에 분명히 가짜 결혼식을 계획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진짜 여자 배우일 수도 있는데 이 생김새와 어떤 목젖 이런 걸 본다면 이 목의 두께라던가 남자 배우일 수도 있겠죠. 남자 배우를 여자로 분장했던 건지 아니면 정말 여자 배우를 두고 두 사람이 가짜 결혼식을 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중요한 건 그 영화의 한 장면이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유명 배우들. 제가 볼 땐 이 두 사람의 어떤 얼굴 생김새를 본다면 이분이 아마 감독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 출연한 배우들이 이렇게 함께 한 것 같기도 하고 제작진들의 모습으로 보이는데 자, 이 영화가 이제 곧 개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개봉하는 시기에 맞춰서 조효정 배우님이 우리 아들이 커밍아웃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세히 보면 이 영화가 이미 촬영이 끝났고 이제 미국 개봉을 시작으로 해외에서도 순차적으로 개봉할 예정이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미 2000년에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화제가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뉴욕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을 때 그곳에서 아들의 결혼식을 열어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 하고 나서 아주 나중에 시간이 흘러 아드님이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고 고향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직 모르겠다. 이제는 아들보다 사위를 더 사랑한다라고 한 걸 보면 이 아드님의 결혼식이 막 10년, 20년 된 건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워낙 지금 이 윤여정 배우라는 이름 자체가 해외에서도 굉장히 뭐 이미 엄청난 상을 수상했고 그러다 보니 이 윤여정 배우를 모르시는 시니어 세대분들이 없습니다. 사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동성애자였어? 그런데 결혼도 했어? 라면서 놀라워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상태인 것 같아요. 자, 댓글 반응을 좀 보면 실제로 어떨까요? 어떤 분은 안타까워하는 분도 계십니다. 윤여정의 삶도 참 고달프다. 자식이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하시다. 우리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세상이 그러려니 하지만 내 자녀, 내 형제 친구가 그런다면 나는 진짜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다. 사위를 더 사랑한다니 충격적이다. 뭘 새삼 어떻냐?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나라도 자식이 그렇다면 받아들일 것 같다. 반대한다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남편 없이 키운 장남이라 의지도 많이 됐을 텐데 보통의 엄마라면 감당이 안 됐을 것 같다. 맞습니다. 알다시피 이 윤여정 배우님은 조영남 씨와의 또 결혼 생활이 엄청나게 화제가 되어져 왔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이 과거사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사실 윤여정 님이 아들이 두 분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애정결핍으로 둘째 아들이 특장애가 있었다. 가슴이 찢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면 큰아들이 조얼, 둘째 아들이 존을 이렇게 이름이 되어져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이 두 아드님이 있고 이 첫째 아드님이 결혼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둘째 아드님은 또 특장애가 있었다. 이거 방송에서 과거에 공개됐었던 두 아드님의 사진입니다. 특히 둘째 아드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당시 때, 그러니까 201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드님이 2000년도에 커밍아웃 하고 나서도 한참 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당시 때 슬하에 29살과 36살의 아들을 두고 있다. 자, 이것만 놓고 봐도 사실상 큰아드님이 이미 결혼을 이전에 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당시 때 큰아드님은 36살, 둘째 아드님은 29살이었어요. 그게 벌써 지금 2025년도니까 14년 전의 인터뷰입니다. 그러면 첫째 아드님은 벌써 50세, 그리고 둘째 아드님도 이제 중년층을 향해 가고 있는 나이인 거죠. 근데 이 둘째 아들에게 특장애가 왔다. 알고 보니 애정결핍 때문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 많이 울기도 했다. 윤여정은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연기라는 직업을 선택했지만 결국 그 직업이 아들에게 피해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나중에 이 영화로 이어지게 된 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이 아들에게 무엇 하나 해준 게 없다라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윤여정 배우님은요, 아드님의 커밍아웃을 그냥 받아들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도 축복을 해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이 책 잡힌 것처럼 인생을 살까봐 얼마나 마음이 조바심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걸 이야기하고 싶으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오스카행을 한 윤여정님, 아들이 증오범죄를 걱정하며 경호원을 붙이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사가 눈에 보입니다. 이 당시 때 이미 아드님이 미국에 거주 중이었어요. 그러니 아까 앞에 뉴욕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라는 이야기가 한참 전의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영화를 개봉하게 되면서 이 아드님의 결혼 이야기까지를 스스로 밝히게 된 것 같아요. 이 당시 때 미국에 거주 중인 아드님이 이 아시안 증오범죄 때문에 미국 방문을 걱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어머니가 다칠 수도 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경호원을 붙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큰아드님의 이야기가 기사에 실렸던 것 같아요. 자, 모든 걸 종합해 본다면 윤여정님의 이 참 결혼 생활부터 이 큰아드님의 이번 동성연애 결혼에 대한 커밍아웃까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최근 이 조영남 씨, 과거 배우자였던 조영남 씨의 기이한 행보가 또 윤여정님에게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죠. 그러니 윤여정님의 이 배우 생활이 쉽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